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선출됐고 89.99% 지지를 받았습니다. 변방의 사또에서 9대 명을 이루며 경선에서 압승했죠.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보면 험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의 말로 한시도 이 평화로운 공직 생활을 한 적이 없죠. 대선 후보로 확정했고 새 시대 소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압도적인 정권 탈환으로 새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어요. 내가 그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약 한 30분짜리인데 영원히 기록될 명연설이었어요. 김대중의 역사적 지지율이 77.5%였습니다. 근데 그걸 훌쩍 넘어선 89.77%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한번 30분짜리지만 한 2분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네.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내 손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재명을 연구하고 이재명을 쭉 트래킹한 사람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수락 연설을 듣다 보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이 이 연설이 담긴 말, 이 연설에서 뱉어낸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의민주제에서 소위 대표 또는 대리인, 저는 머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꾼이라고도 하는, 이재명은 도구라고도 하죠. 국민의 도구다. 그러니까 도구를 잡고 국민이 자기를 써달라.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또는 대리인이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가 이런 결정적인 단점을 안고 있죠. 자기들끼리 쑥덕공론을 하고 있어요. 모여서 주권자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까지 그래왔단 말이죠. 누가 카리스마 있는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까불지마 니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찔끔찔끔, 왜냐하면 다음번에 공천 받아서 연년세세 뭔가를 해먹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정치판하고 아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쭈구리 이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해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 살던 정치인들은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이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그 시궁창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시궁창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 정치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파워 게임을 하면서 서로 타협했다가 서로 같이 뜯어먹는 거지 막. 국민의 혈세를 뜯어먹는 거지. 그래서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 우겨쌈을 쌓는 거죠. 카르텔화되고 나가서 소위 나중에 이 먹거리를 자기 빼앗아 가면 그 정족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국민의 정치적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죠. 냉소주의와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무수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얘네들이. 도대체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냐. 이거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 헌법 1조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회에 들어간 놈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공론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의 뜻,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주권자로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있나? 없단 말이에요. 없어. 투표하는 날만 자유로워. 그 다음에는 다 국회의원들한테 녹아나는 거야. 이 주권자들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스위스가 잘 사는 이유는 뭐냐? 주권자가 주권을 항상 행사해.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없고 잘 사는 거야. 부정부패만 없으면 잘 살아요. 아프리카가 왜 못 사는지 아시죠? 여러분, 피터 아이겐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일대 지역을 만져서 지역 매니저로 관리자로서 해봤는데 아무리 세계은행에 가서 돈을 퍼줘도 그 돈이 국민에게 가는 게 아니야. 필요한 데 쓰이는 게 아니야. 어디에 쓰여? 다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은행한테 이거 바꾸자 했는데 세계은행이 안 바꿔. 그래서 나와가지고 국제 뭐예요? 그 투명성 기구를 세웠죠. 그 베를린에서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국제 투명성 기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투명성이야, 투명성. 그래서 투명성 기구야. 뒷구녕으로 다 해먹는 거야. 지금 우리 정치판도 지금 그렇단 말이야.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썩었다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정치가 썩었습니다. 국회가 썩은 거예요. 왜 썩었다고 말하느냐?
자기가 맡은 직무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바쁘기는 얘네들이 졸라 바빠. 그런데 그래서 바쁘면 이 국가 전체가 아주 투명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야. 누가 유능한지 무능한지도 모르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앉아서 누가 이 윤석열을 호위무사로 대통령을 시키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명목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